원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이 미분양 증가는 물론 기존 주택의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설된 국도 범면에서 토사가 쏟아지고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관리 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강원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를 가진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원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에선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해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이 미분양 증가는 물론 기존 주택의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작년 7월만 해도 1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20평대가 지난 3월 8,900만 원에 팔렸습니다. 9개월 만에 4천만 원이 떨어진 건데 문제는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2년 전 전세 가격은 1억 안팎, 지금 매매가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습니다. 기업 도시의 비슷한 가격대 새 아파트 전월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나 매매가를 낮춰도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가 그 돈을 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기본이 7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인데 1억에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전세자가 못 나가는 경우죠. 또 다른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가 자금이 없다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50여 세대가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이사는커녕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피해가 닥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없고 막연하게 지금 불안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기업도시 내 신규 아파트 공급 시기가 맞물리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평균 매매 가격을 100으로 잡아 산출하는 매매 가격 지수는 원주가 90.6까지 떨어져 전국 평균 98.9, 강원도 평균 93.3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도시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입주 물량이 해소된 이후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설된 국도 범면에서 토사가 쏟아지고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관리 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사가 급한 도로 옆 범면 아래 크고 작은 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물망 곳곳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돌들도 눈에 띕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안반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서 틈이 벌어져 낙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커다란 돌들이 굴러 떨어질 정도로 집안 상태가 매우 불안전해 보입니다. 토사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와 바로 인접한 그물망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른 키를 훌쩍 넘길 정도입니다.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범면 깊이 박았던 철제 구조물도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마철도 되기 전부터 곳곳에서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풍이 불 때도 위험하고 흙이 많이 이제 토사가 될 경우에는 좀 무너지죠. 그래서 저기를 좀 보강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은 사실 2015년 공사 당시에도 토사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곳입니다. 토사가 뭐 몇백 톤, 몇천 톤도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를 다니는 차들과 이 지역 주민들이 항상 밤이고 낮이고 농사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데 진짜 무척 위험한. 절토 사면에 쓰는 그 기초공법, 그다음에 녹화공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우기에는 붕괴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구간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돼 위험성이 적다면서도 현장 점검은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강원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강원도 교육청 곳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와 행정과, 미래교육과 등 7개 부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된 채용 관련 서류, 회계 서류와 파일 등이 압수 대상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태백 미래학교를 감사한 뒤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의뢰 당사자격인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하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에 적극 협조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태백 미래학교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형태든 교육청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봤다는 건 아니냐며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는 지난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의 문제가 도교육청의 비리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경찰 수사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바이러스를 가진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원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일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원주에 사는 74살 여성에게서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말 집 근처 야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3년 첫 SFTS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마다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사해 효, 사랑해 효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최고령 95세 노인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한 어르신에게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노인복지센터의 효잔치에서도 큰절 드리기와 미뇨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회에서도 어르신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음식 나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원주 지역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가 오늘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체육대회에는 원주 지역 15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400여 명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가해 축구와 농구, 발야구 등의 경기를 펼치며 화합과 친목을 쌓았습니다. 또 학교별 장기자랑과 축하 공연을 즐기며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시작된 고교 연합체육대회는 과열된 응원전 등의 이유로 2005년에 중단됐다가 지난 2013년에 부활해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19년 전통시장 지원사업 대상에 원주 시민전통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286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2,1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원주 중앙시민전통시장이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지원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원주 자유시장과 남부시장도 안전을 위한 화재 알림 시설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곳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으로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종료됐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주 무실동 사거리와 강릉 권성동, 춘천 김진태 의원의 사무실 앞 등 도내 곳곳에서 오는 14일까지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행사에 참가해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 홍보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강원도와 공동 홍보관을 운영해 횡성 우천산업단지로 이전할 전기차 생산 업체들의 초소형 전기차와 스쿠터 등 10대를 전시하고 홍보와 시승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횡성에 공장을 건립 중인 한 업체는 이번 엑스포에서 원격 조정 컨트롤러로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신차 시연회를 열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오늘 지명위원회를 열어 발왕상 정상을 평창 평화봉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평창군 지명위원회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지명을 지정하는 취지가 합당하고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7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며 지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평창군 지명위원회를 통과한 평화봉 지정안은 강원도 지명위원회와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영월군 상동읍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영월군은 오는 6월 25일까지 상동읍과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등 4개 읍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등 모두 7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입니다. 감사 범위는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기관들이 실시한 업무 전반입니다. 영월군 종합감사는 읍면 등 16곳에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영월읍 등 9곳은 지난해 감사가 실시돼 올해는 제외됐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자유 특구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강원도는 특구 계획 알람과 공청회 등을 진행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